어제는 김건희 씨 재판에, 오늘은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면을 앞두고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오세훈이가 거짓말장인지 내가 거짓말장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막말로 해서 지가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고 구내시장에 밥이라도 하겠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오세훈이 뭐 하라 얘기합니까? 예상대로 서울시 국감은 시작부터 명태균 게이트에 집중됐는데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은 바깥에서 못 다닌다 이런 의미잖아요. 혹시 뭐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두 사람. 국감장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서울시 국감장에서 오늘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은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등장하니까 카메라들이 다 몰렸고요.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을 하는 것도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국감장에서 공방을 주고받은 모습 좀 더 듣고 오시죠. 어떤 부분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말씀해 보십시오. 주시죠.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뭐 이런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쫀쫀하고로.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안 하신 걸로 말씀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김희정 의원님, 일단 명태균 씨 주장 들어보면 그간의 언론에 알려진 것에서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이미 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를 오늘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대질신문처럼 국감장에서 만나서 했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예. 저는 여론 조작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13번 하고 그다음에 그 후원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명태균 씨 주장대로 7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작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발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단순히 조사 비용 대납뿐만이 아니라 여론 조작까지 포함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문제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11월 8일 날 특검이 두 사람을 다시 소환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의 대질신문의 전초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잠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다시 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시 국감에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일을 좀 논의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예. 특검에서 대질 예정인 명태균 씨를 불러서 하는 게 맞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도 명시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 대질 신문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내년 서울시장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뭐 조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비공개 여론조사는요 그 조작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당시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잘 아신 것처럼 박영선 의원도 아주 손쉽게 오세훈 시장이 있고 당내 경선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좀 유리한 어떤 구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세훈 대서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무리를 할 필요 없었고 특히 공개도 아닌 비공개 조사를 뭐 몇 번 했는지는 뭐 7번 했다고 하지만 뭐 그걸 통해서 과연 뭐 얻고자 하는 것이 뭐겠느냐. 특히 조작을 할 필요성은 비공개를 통해서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저는 당시에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오세훈, 명태균 두 사람의 이 대질 조사는 오 시장 변호인 측이 특검팀에 요청해서 성사된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알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다음 달 8일에 두 사람이 이제 특검에서 대질 신문을 하게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날까요? 글쎄요. 뭐 조사가 길어지면야 한 번 정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사 분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후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오세훈 간의 어떤 연락을 자주 주고받거나 어떤 직접적인 그 언급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3,300만 원의 돈도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분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1년 그 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당시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애초에는 나경원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뭐 전부 비공개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돼야 더 많이 이기는 것처럼 아니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끼고 최종 후보가 되고 때마침 그때 이른바 LH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사건이 터지면서 뭐 쉽게 이기는 선거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당내 경선이 거의 본선 성격을 가지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의원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어떤 게 핵심이 될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 문장으로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된 사람 1000가지 말로도 그 의혹을 다 해소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을 수도 있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이 특검에 얘기해서 실제 대질 신문을 하자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9월에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른바 숨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죠. 저는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 하나하나에 다 반박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에게 타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도 아주 뭐 제한적이라고 봅니다만 법적으로 뭔가 책임져야 할 일, 특히 후원자가 본인도 모르게 명태균 씨에게 일부 금액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장에서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이 과거 내 앞에서 울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계속 눈길을 주지 않던 오 시장이 피식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언론 보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명태균 씨가 뉴스에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씨의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김건희 씨는 법정 안에서 명태균 씨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의혹 연관성을 부인하니까 김건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장면도 묘사를 한 그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는 이 공천 개입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서로 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이 공천 개입 부분에 관해서 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안 했는지 이거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 그게 뭐 외압을 썼던 아니면 허위 조작된 여론조사를 이용했건 업무 방해죄로 기소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명쾌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명태균 씨의 어제 같은 그 법정 증언 내지는 진술 때문에 전반적으로 명태균 씨의 주장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좀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예. 뭐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언론에서 너무 주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성이나 비판도 있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퇴청을 했고요. 명태균 씨가 정치적 공동체 언급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한 게 기사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분 5대5의 정치적 공동체였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나라고 하니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논평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이게 되게 주목되는 기사는 아니었는데 기사에 조금씩 포함되는 수준이었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5대5 정치적 공동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가 얘기한 바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서 인사권, 공천권이권 나눠 먹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법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도 또 배치되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나간 다음에는 또 말을 바꾼 셈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선거 이런 거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본인의 어떤 혐의를 조금 벗기 위한 그 법정에서의 진술 같이 그 특검에서의 진술 같아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도 그 공천에 개입을 한 셈이 되고 그동안 저희가 전화 녹취록으로 상당 부분 다 확보된 그 진술들이 있고 저희가 들은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강혜경 씨가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여론조사 비용 3,500만 원인가 받으러 갔는데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진술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막 녹취를 통해서 얘기 다 했고 누구한테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명태균 씨가 통화했다는 그런 얘기도 다 진술이 확보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앞에서는 이렇게 부인한 듯 하다가 또 나가고 나니까 5대5로 나눠 먹기로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신빙성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또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동안 공천 개입한 것, 매간 매직한 것 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아마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윤상현 당시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로 활동했던 분도 특검 조사 다 받았고요. 그 전에도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한다고 했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하나도 이야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추천했고 당시에 뭐 그 명태균 씨에게 전화 녹취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당선인에게 얘기했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정도로 과연 그게 공천에 개입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공천위원들이 실제로 그것이 심대한 심적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을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만 했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공천 개입이 확증이 되는 건데 지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사람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 저는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서 너무 명태균 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태균 씨가 사실은
뭐 캠프에서 저도 뭐 캠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심이 많아서 또 본인이 계속해서 떠들고 있죠. 본인이 뭐 마치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떠드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명태균 관련된 그 언론이 많아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제가 비유를 했죠. 그 대선 캠프에 큰 산에 본인이 나무 한 그루 심은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전체 나무를 다 뭐 심은 것처럼 그래 떠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예. 하면서 막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런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특검에서 그 지분 이야기를 대통령과 김건희에서 지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넌센스 같이 보입니다. 오늘도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감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못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어떤 무슨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있어서 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최고 권력자 뭐 대통령 후보 내지는 당선자 나중에 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아니면 그 영부인과도 새벽이 됐건 수시로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지금 창원에 계획됐던 국가산업단지의 그 어떤 위치라든지 장소까지도 그때 보면 명태균 씨가 세다는 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니까 시청의 간부들이 명태균 씨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라든지 면적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도 뭐 캠프에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모를지 정도로 그런 게 바로 실력자죠. 왜냐면 공식 라인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크게 미쳤으니까 그런 게 뭐랄까요.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거야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합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가 5대5 정치적 공동체였느냐 이 발언에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2023년 9월에 김건희 씨가 경복궁을 방문했을 당시에 임금님의 의자죠. 어좌 또는 용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어좌에 앉았었다는 그 정황을 두고 정치권에서 오늘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왕좌에 오르겠다는 망상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무속에 심취한 것 같다. 왕의 기운을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어좌 착석 뭐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예, 일단 당시에 이제 그 UAE 대통령 이제 일행 부부가 왔을 때 어떤 뭐 관련된 어떤 그 영부인으로서 있던 그 역할 내지는 UAE 부부의 어떤 뭐 안내라든지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사전 답사 차원에서 저기 보이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이제 총장도 하셨지만 사학자 출신으로서 이 분야에 또 조예가 있어서 같이 이제 그 사항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주의치 못했다는 것은 어떤 명백한 어떤 사실인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임금이 되리는 어떤 그런 것은 또 너무 또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처럼 뭐 그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그 타지 말로 가는 그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을 대행하는 그런 거였지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뭐 용상 내지는 또 뭐 대통령 뭐 왕이 되는 운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확대 해석한 것 같이 보입니다. 확대 해석이라고 평가하셨는데 혹시 김윤정 의원님? 손바닥에 왕자 쓸 때 알아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놓고 지금 뭐 경복궁 포함해서 11차례, 12차례 여기저기 궁을 다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국보농단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재형 목사 그 디올백 전달했던 하고 그 녹취록 대화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인이 남북 통일에도 힘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라는 한간의 이야기가 이런 거 보면 이 어자에 앉아서 미리 기분 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게다가 JTBC 좀 전에 보도 보니까 명성황후 침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10분 동안 경호원도 직원도 없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정말 충격적이어서 이거는 법적, 정치적 어떤 평가를 떠나서
속된 말로 육두문자 바로 나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뭐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따지시겠습니까? 육두문자가 먼저 나올 상황이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떤 공적 의식도 없고 더군다나 가장 경건해야 될 장소에서 저렇게 지금 어디 동남아 여행 갔습니까? 저런 모습, 저런 사진들 너무 충격적이고요. 게다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올라가겠다고 해도 말려야 될 위치에 있는 분 아니신가요? 예. 그런 점에서 권유했다고 또 올라가는 사람이나 앉는 사람이나 그걸 권유했다고 하는 이배용 전 총장이기도 하죠. 교육자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국민의 울분을 토해야 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올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 방금 언급한 JTBC 단독 보도가 지금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린 이 내용입니다. 명성황후 침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다른 수행원 없이 들어가서 둘러봤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예.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에서 나아가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 때문에 좀 뒷말이 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후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다라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건 보기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난 정권에 대해서 사실 권력을 다 잃었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영화의 몸이 돼 있는 상태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서 일종의 좀 망신주기 성격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입니다. 그러나 뭐 김건희 여사가 저 행동이 잘 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예. 김은혜 의원님, 그 마포대교 사진 기억나시죠? 예. 작년에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대통령 흉내냈다. 이 사진까지 소환이 덩달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현장 지도로 비춰지는 모습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였습니다만 저거는 이제 부적절했던 것이고요. 마포대교 장면은 조선시대 임금들이 조회를 할 때 앉았던 그러니까 근정전이라는 게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던 장소잖아요. 거기에 임금이 앉던 어자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그거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몰상식해도 어느 정도 그 분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뭐 뭐랄까요? 상식과 뭐 사회적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뭐 그 자리의 주인이 된 것 마냥 아니면 곧 될 것 마냥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국가 문화재에다가 그 계단도 사실은 못 밟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 어자에 앉으려면 계단을 그래도 대여섯 개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말 뭐 철이 없는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라면 모르겠으나 다 큰 성인이 그게 할 짓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의 사람인지가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아마 저런 그 민소매 차림으로 둘러보는 사진 외에 아마도 뭐 일부 소문에 의하면 그 어자에 앉아 있으면서 또 사진도 찍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저거 하나로 그냥 어떤 사람인지 김건희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뭐 구두 등등 이 명품 선물 관련해서 어제 특검이 실물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거 제출 과정이 좀 의심스럽다. 김건희 씨가 이걸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는 뭐 회유에 의해서 건진 법사가 특검에 제출한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게 건진법사가 그동안에는 통일교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전달하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검찰에는 진술을 하다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걸 제출했죠. 근데 이거를 제출을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지금 의문스러운 게 과연 그러면은 이거를 그 김건희 여사한테 애초부터 준 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완전히 이제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폴리바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애초에 건진 법사가 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뭐 샤넬 또 뭐 신발, 그라프, 목걸이 뭐 등등등 또 이제 뭐 잃어버렸다고 하다가 또 제출하는 이런 어떤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어떤 은행들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좀 더 명백하게 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네. 플리바게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플리바게닝 가능성도 없지 않죠.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실상 일종의 뭐 협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영미법에는 법률상 제도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과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만 예. 우리는 그런 법조문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하는 거죠. 근데 할 말 없을 때 꼭 저런 시비 걸죠. 이거 어떻게 확보했냐? 아니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냐? 무슨 압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회유를 받아서 수사기관 쪽에 넘어간 거 아니냐? 뭐 공범 중에 일부가 별다른 변명을 하기가 어려울 때 꼭 그런 시비를 겁니다만 아니 플리바게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인 건 아니거든요. 예.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전성배 씨죠. 전성배 씨가 어떠한 이유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뭐 핸드백 등 명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형량을 조금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피고인과 관련 없는 다른 잘못을 조금 선처해달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수사 협조했다고 해서 그 수사 자체가 위법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면 그 어제 특검이 사용감이 확인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홍석준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과연 이 선물이 정말로 김건희 씨 본인에게 갔느냐 그걸 입증하는 게 이제 특검의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데 그 사용감 또는 뭐 일련 번호 등등으로 확인이 쉽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유직 의원님. 일단은 특검법의 플리바게닝이 이번에 더 센 특검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첫째,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고 실물로 지금 제출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유경옥 행정관은 그 신발 사이즈는 다르다고 얘기했었어요.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고 가방은 사용감이 있고 신발은 누가 신은 흔적이 있다면 저는 김건희 씨한테 신겨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누가 신었겠어요? 유경옥 행정관이 받았다가 돌려준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건 누가 들어도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신발 일단 신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돌려준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2024년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초에. 그럼 이때는 디올백으로 와글와글 할 때인데 서희건설에서 받은 그 비싼 목걸이들도 다 그때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동시다발로 디올백, 그다음에 이 샤넬 백, 구두 이런 거 다 비슷한 시기에 돌려준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거는 뭐 행정관 선에서 자르고 어떤 거는 본인이 돌려준 거고 잘 썼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성배 씨가 이 고가의 목걸이를 분실했다,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부터 사실 그것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목걸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건진법사의 전성배 씨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플리바게닝이나 아니면 이것이 검찰이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이거보다는 전성배 씨는 지금 알선수재 혐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또는 뭐 뇌물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단순 전달자가 되면은 알선수재든 뇌물죄든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익 공동체로서 김건희 여사와 가까이 지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이익 관계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자신 본인에게 유리한 그 법적 전략을 그러니까 법정 전략을 마련한 게 뭐 반납하고 이거 언제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도 그 목걸이 왜 반납했겠습니까? 자신이 그 자식들보다 더 아끼는 서희건설이라는 회사 살리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내가 자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협조했을 거고 전성배 씨도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반클리프 목걸이였죠, 서희건설이. 네. 너무 브랜드가 많아서. 예. 특검 수사 초기부터 떠들썩하게 했던 그 뭐 샤넬, 명품 목걸이 등이 드디어 특검의 실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또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규명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